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이 억류된 지 7일 만에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의하면 일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가 벌어진 공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건설 중인 다른 한국 공장들도 중단 위기 상황에 놓이는 등 한미 통상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지 해법은 무엇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무사히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발생했던 이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조지아주 공장 급수 사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거든요. 사실 이 쇠사슬에 그렇죠. 참 보기에 좀 안 좋은 네, 그런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대규모로 단속을 당한 적은 없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보시나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요구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000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랬는데 그런 어떤 이민자 단속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던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약속한 상황에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지금 조지아에서 문제된 현대차하고 LG 엔솔하고 협작한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한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투자를 했는데 기왕에 투자를 하기로 한 거는 상당히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좀 없거든요. 손해가 좀 최소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달라 미국 측의 요청도 그렇게 있었고요. 했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는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마 그러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전문 인력을 한국에서 데려가서 거기서 쓰려면은 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약간 편법으로 상용 비자나 관광 비자 아니면 이스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간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이제 좀 애매한 면도 있지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법적으로 미국의 이민법이나 이런 게 좀 위배되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는 이제 인진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좀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생겼고 또 이제 내부자 제보 비슷하게 그쪽에 이제 정치인 어떤 하원에 나갔던 여자가 자기가 제보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사태가 터진 건데 결론적으로 좀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했던 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압박까지 했는데도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모욕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거가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산업계에선 관행처럼 굳어졌던 이 문제 아닌가요? 이 비자 문제가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게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제 비자 쿼터를 좀 받아서 인원을 확보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으면 5,400명 정도,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500명 이 정도를 이제 합법적인 이런 비자를 통해서 인력을 데려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일본도 그렇지만은
투자 압박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급히 진행하는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은 좀 우리하고 유사한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원래 그 정식으로 보낼 때 신청해야 되는 E2 비자라든가 L1 비자 같은 경우는 조건도 제한적이고 이게 발급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타라든가 다른 식으로 예.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적인 것이 맞고 또 한국 기업들도 관행에 기대서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한미 FTA가 체결된 지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제대로 이렇게 좀 충분한 비자가 한국에 배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고육지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냐 이런 입장이 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투자를 그 동안에 뭐 어제 오늘 갑자기 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한 지도 좀 됐는데 네. 그 FTA 체결한 지도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동안에도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냥 쓰면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를 안 삼았었을 뿐인데 이게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제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상당히 좀 그 강도가 다르게 집행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그걸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내세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동맹은 동맹이고 뭐 이 이민자 정책 관련된 거는 네. 자기네 주권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사실 괜찮은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고 비자 발급이나 이런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네. 이런 시점에 그런 걸 좀 서둘러서 급박하게 좀 하지 않았던 거 부분은 조금 정책적으로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이민 정책은 이민 정책이고 투자는 투자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정책이 이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달라 그러는데 막상 가서 하려면은 그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요.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네. 그런 불편이 좀 없도록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뭐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편의를 좀 봐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해서 지금 우리 그 근로자분들이 지금 귀국하는 길에 오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정책적으로 상호 좀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히 있고요. 네.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 세계에 이게 공표가 방송이 됐기 때문에 네, 네. 투자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기업들이 뭐 자기 돈 내고 가서 자기가 열심히 하라고 해달라고 해서 주는데 그걸 갑자기 쇠사슬로 막 묶고 이러는 뭐 근로자들이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감안을 해서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하기 네. 나름인 것 같아요. 매 정권마다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한미 동맹 비자 정책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좀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뭐 한국 동반자법 이런 것도 계속 그 미국 의회에 로비해가지고선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뭐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한국 동반자법은 어떤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15,000명 정도의 어떤 전문직 비자 쿼터 같은 거를 좀 내줘서 네. 어떤 뭐 기술 협력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네. 하자라는 거를 이제 계속 해 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우선순위를 엄청나게 좀 앞에 두고 밀어붙이는 보다 더 적극적인 뭐 이런 로비 활동을 한다든가 네트워킹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자리 뺏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조지아주의 그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은 지금 건설 중인 거잖아요. 네, 건설을 위해서 간 거고 네. 또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요, 교수님? 뭐 기술 전수도 일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기술 인력이 없거든요, 사실상 네, 제조업 네. 기반이 없기 예. 때문에
없는데 이제 설비라 하더라도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뭐 이런 설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땜질 뭐 용접 이런 거 그냥 아무나 단순 살수 있는 이런 게 게 아닌 아니거든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65명을 뭐 해고했다 뭐 이런 불평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그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돌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인력이 네.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지금 파견된 인력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로 볼 수는 그렇게 없는 보기는 거 어렵죠. 지금 어렵잖아요. 단계에서는. 예. 네. 그럼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알려야 되죠. 이 언론 통해서 네. 국민들이 알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번 거 이렇게 구금하면서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되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몇 부처 간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다 지어진다고 해도 바로 그 미국인들을 근로자로 고용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요? 인력이 이제 그 조지아라는 데가 뭐 대도시도 아니고 네. 뭐 근처에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뭐 그런 특화된 어떤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상당히 인력을 조달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 인력 중에 아주 고급 기술은 아니더라도 네. 한 중급 정도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뭐 이런 인력도 우리가 파견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지금 짓는 것도 그렇고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가동하는 해야 거.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력을 우리가 이제 전문 인력을 데려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뭐 지금 그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다시 좀 생기지 않도록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 이후에 이제 미국 다른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장들도 일단 한국 인력들이 철수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철수라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중단 이런 거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도 있고 네. 이제 투자 계획만 있는 데는 상당히 더 주저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 상당히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철수도 공장 쉽지 같은 않죠. 경우는 네.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드는 게 네. 기업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미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그 시행착오 내지는 이런 행정적인 또 이제 비자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이제 안 되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호간의 피해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호간에 좀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는 게 필요하죠. 어쨌거나 우리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은 좀 어느 정도 뭔가 이 비자 쿼터라든가 이런 거가 좀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교수님. 지금 만약에 이게 재발된다 그러면 출장을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갔다가 무슨 일이 갔다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아빠 가지 마, 엄마 그러니까 가지 마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거가 좀 예.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지 네. 뭐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제 한미 통상 협의문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장 급습 사태를 좀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느 정도는 뭐 이번 그 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협의문 작성하는 데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3,500억 불을 지금 투자한다고 대미 예. 투자 약속을 했는데 그 네.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이유로 합의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얼마 전에 며칠 네, 전에 며칠 이제 전에 합의한 거를 참조를 해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이 합의한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유리하게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걔네 일본은 5,500억 불을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투자처를 이제 미국이 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하고 아까 투자 대상을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 정하고 네. 나서 그거를 이제 45일 내에 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은 다시 관세를 높여서 인상하겠다. 때리겠다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 투자위원회라고 하는 거에는 뭐 미국 측만 참가하고 협의할 때는 이제 물론 미일이 같이 들어가고 네. 나중에 이제 투자한 거에 그 이익 그 회수 문제도 예. 이것도 뭐 50대 50이니 뭐 90대 10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지금 일본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에 준해서 우리한테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1,500불은 이제 조선업을 별도로 이렇게 그 투자로 이제 마련한 거고 2,000억 불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소위 미국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네. 투자를 정하고 또 거기에 우리 기업이 좀 참여를 하고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뭔가 디자인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반영될지는 전혀 지금 개런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차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이 여차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뭐 강제로 기업한테 뭐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이해관계가 맞아야지 이제 가는 건데. 기업이 가라고 해도 근로자가 안 가면 또 그렇죠. 이런 네. 불이익이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은 네. 우리가 투자를 정부에서 아무리 유도하고 권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확실히 시켜서 네. 뭔가 이제 이런 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투자 내역에 있어서 좀 디테일을 좀 명확하게 비자 우리가 문제 같은 것도 협상안에 넣는다든가 그건 넣어야 될것 문구로 좀 같습니다, 해야 이번에.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네. 같은 경우는 E4 비자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 동반자법 관련된 네. 거에서도 얘기한 거지만은 E4 비자 같은 거를 통해서 뭐 한 15,000명 정도 최소한 하고 또 전문직 그 비자에 대한 거는 뭔가 좀 패스트트랙 같은 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예. 비자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명문화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네. 이 스냅백 조항이라는 거를 넣을 수가 그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뭔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불상사가 생겨서 네.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협상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게 스냅백이에요. 예, 그게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투자 관련된 것도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하고 비자 문제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뭐 우리도 사실은 지켜야 되지만 미국도 이제 워낙에 돌발적인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이런 네. 정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네. 불이익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일할 때.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문이 먼저 공개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참조가 되죠. 참조를 상당히. 해서 네, 어떻게 그렇죠. 할 건가 네. 좀 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우리 네.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기준. 이런 우리가 이제 네. 상당히 모욕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한 거가 미국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자기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의 어떤 이민법 관련된 거 이런 걸 지켜서 네. 합법적으로 뭐 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을 생긴 거가 상당히 좀 어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좀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투자를 미국이 지금 EU까지 하면 1조 5천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는데 네. 지금 이런 집행된 건 문제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뭐 어느 나라 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계기가 지금 된 걸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숙명여대 강인수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